네. 이어서 논어 제3편 8일 22장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왈, 관중직이 소재, 혹왈, 관중검호왈, 관시유 삼기, 귀, 관사불섭, 언득검 그랬습니다. 공자 말씀하시기를 관중은 그릇이 적은 사람이다. 기량이 적다 그런 뜻도 되고요. 혹왈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야. 그러면 관중은 검소합니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왈 공자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관시유 삼귀 요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제 집이 세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집이. 그래서 그 돌아갈 집이 세 곳이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세 명이나 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삼기. 그 다음에 관사불섭. 요게 이제 요 섭자가 그 겸직을 얘기합니다. 겸직. 그래서 이제 공적인 일을, 나란 일을 겸직을 시키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검소하다 하겠느냐. 이 부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관중이 대부입니다. 대부. 벼슬이 대부고, 그 다음에 대부보다 이제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제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황제도 있고 이제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대부하고 제후, 여기서 여기하고는 이제 의전이 달라. 예를 들면. 의전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관중의 벼슬이 대부다. 이제 이런 말. 그래서 이제 관중의 그러면 그릇은 사람의 그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죠. 관중의 스케일이 이제 그릇이 작다 그랬어. 그때 어떤 사람이 관중은 그러면 그릇이 작은 게 아니고 혹시 검소한 건 아닐까요? 이제 절약하다 보니까 그랬더니 공자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죠?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관씨가 누가 관중이 소실을 세 명이나 뒀다 이 말이야. 소실을 세 명이나 뒀다. 그리고 그 가신들 일을 시키는 거죠. 공적인 일을 이제 나란 일을 시키는데 겸직을 시키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 정도의 이제 그 아랫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주로 이제 그 이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누굴 흉내를 낸 거야? 제후의 흉내를 낸 거야. 예, 교만한 거죠. 제후의 흉내를 내서 겸직을 시키지 않았어. 그런데 어찌 검소하다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자왈 관중직이 소재, 혹왈 관중검호, 왈 관시유 삼귀, 관사불섭, 언득검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자 말씀하시기를 관중은 그릇이 적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관중은 검소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관중은 아내를 세 명이나 두고 가신을 겸직시키지도 않았으니 그죠? 어찌 검소하다고 하겠는가. 이제 글씨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관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대나무로 옛날에는 이제 그 대나무가 겉은 딱딱하고 속은 비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게 대롱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대롱 아시죠? 구멍이 뻥 뚫린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주관하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물론 소리는 관이죠. 관. 그 다음에 이 관자가 나왔으니까 이 관중이 나왔으니까 관중한테는 이제 그 아주 마음이 너그러운 친구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걸 뭐냐면 관포, 지교라 그러죠. 아주 막역한 우정을 얘기를 하죠. 이게 관포 지교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막역한 우정이 얘기하죠. 공자보다 한 200년 정도 앞선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우정을 이제 관포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누구냐면 이제 이 사람이 관중과 포숙에 대한 사귐이란 뜻이죠. 그래서 관중 해보면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중이라고 그러고 포숙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다. 그래서 관포지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포숙이 이게 이제 포자가 무슨 포자냐면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게 물고기 어자가 들어갔죠. 예. 그래서 물고기 어자가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 포자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절인 물고기 포자입니다. 절인 물고기 포.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글씨를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절인 물고기 포. 그래서 관포지교가 이제 요 관중 여기서 이 사람하고 관계가 돼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자가 나왔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요게 이제 다첨자예요. 다첨자. 그래서 다첨자예요. 다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 종 2, 3품 정도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제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첨지라고 첨지. 그죠? 박첨지 이렇게 이제 그죠? 첨지.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첨지. 그 조선조 때 이제 벼슬 이름이죠. 첨지. 그다음에 지금 여기 요렇게 들어간 거. 그죠? 이렇게 이제 이거 이제 검소하다 해서 검소할 검자죠. 검소할 검. 검소할 검자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들어가면 칼검자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도 칼검자가 됩니다. 여기 이제 칼날인자가 들어가도 칼검자예요. 칼도방이 들어가도 칼검자고 칼날인자가 여기 칼날인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딱 들어갔어. 요게 들어가면 요게 이제 험할 험자입니다. 그죠? 위험할 때도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요렇게 하면 시험할 때 함자죠. 시험 험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하나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혹시 또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그죠? 거둘 염자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 글자가 하나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글자를 한번 좀 보자고요.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거 이제 다첨자야. 다첨자인데 그래서 이제 첨지라는 말이 여기서 이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보면은 검소할 검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칼도가 들어가면 칼검자. 이게 이제 칼날인자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칼검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걸 하나 찍었어, 이렇게. 그죠? 좌부방, 글자의 왼쪽에 있으면 좌부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겁니다. 읍자입니다, 읍자. 고을읍자예요, 고을읍자. 그래서 이제 좌부방이라고 그래. 위에 우측에 있으면 우부방이라고 그러고. 험할 험자. 그 다음에 말마자가 들어가면은 시험할 때 함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둘 염자. 수렴한다 할 때.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거 수렴한다 할 때, 그죠? 수렴한다 할 때. 여기 이제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글자를 좀 한번 좀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한 부분이 뭐냐면 검소할 검자잖아. 그죠? 검소할 검자니까 검소하다의 반대말도 좀 한번 좀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검소함에서 보면 검소하다 이게 이제 검소야, 그죠? 검소야, 검소인데 소자는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도 써요. 약자로도. 그래서 이제 검약하다.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아주 아낀다 그런 뜻이죠. 그럼 이거에 이제 반대말을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반대말은 뭐냐면 사치하다, 그죠? 근데 사치자가 글자를 잘 보세요. 큰 뭐 방송에서 적합한지 모르겠는데 큰 대자에 놈자자에 그죠? 이점 잊지 마시라고. 큰 놈이 크게 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큰데 놈자자. 이게 사치할 사,
사치할 치. 요거. 사람인 변에 많을 따야. 사람이 많이 가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치한다. 이게 사치야. 또 하나 약간 뉘앙스는 다른데 낭비하다. 그죠? 낭비하다. 이제 막 흥청망청 쓰다 그거죠. 그래서 이게 낭비하다. 그래서 검소의 반대말을 사치. 이게 이제 각종 이제 언론이라든가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그죠? 항상 이런 게 이제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죠? 사치가 사회 문제가 되고, 검소가 미덕이 되고, 사치가 사회 문제가 되고, 낭비가 또 사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건 아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한 번 나왔을 때 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관시유 3기가 나왔어요. 그죠? 이 3기가 사실은 현대에서 이 3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이렇다라고 해석을 정의를 못 내려요. 이게 워낙 2500년 정도 된 고문장인데 그랬을 때 가장 그래도 좀 이것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한 분이 아내를 3명이나 뒀다. 돌아갈 곳이 3군데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중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아내를 3명이나 뒀다 이런 말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 섭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논어를 배우지만 섭자가 나왔는데 그 섭자에 대해서도 좀 잠깐 좀 보시면 우리나라에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어요. 국어 사전에도 이제 올라가 있는 걸로 아는데 통섭이라는 게 나왔어요. 통섭. 그죠? 통섭. 이제 통섭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통섭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점 상반되는 두 가지가 하나로 합친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범학문적 연구. 범학문적 연구. 어떻게 해서 범이니까 그죠? 범이 이건데 어떻게 해서 이제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합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섭이라는 말 이제 시대에서 이제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제 좀 같이 그냥 간단하게나마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찾아보세요. 좀 찾아보셔서 이제 이 통섭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깊이 있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연즉 그래서 관중이 여기 나왔는데 관중이 대부라 그랬고 누구 흉내를 낸다고 제후의 흉내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즉 관중지 예호 왈 방군 수생문 관시 역 수생문 그 다음에 방군 위 양군 지호 나라의 임금께서 그 양 임금들이 이제 우호 관계를 맺는 거야. 이렇게 외교를 한다는 얘기죠. 제후들끼리 외교를 하는데 그럴 때에는 이제 술자리 놓는 데를 정했어. 그걸 반점이라고 그래. 반점. 그걸 했는데 이건 제후들 이상 하는 거거든요. 계급이 제후들 이상 하는 건데 관시 역시 관중 역시 반점을 만들었단 말이야. 윗사람들 걸 흉내를 냈구나. 그런데 관씨가 예를 안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죠? 이렇게 행동을 해놓고 관씨가 예를 안다고 말한다면 누군들 예는 모르겠는가? 다 알고 있는 거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밑에 해설을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압니까? 그렇다면 연즉 관중지 예호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방군 수생문 나라의 임금이 요거 잘 보세요. 요게 세울 숫자야. 요거는 이제 막힐 색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림막을 두는 거야. 옛날부터 제후 정도 되면 얼굴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을 피합니다. 완전한 신하가 아주 측근들 빼놓고선 이제 신하를 신하 같은 게 측근들 빼놓고서는 얼굴을 직접적 대면을 피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그걸 가림막이야. 이걸 가림막을 세웠어. 그랬더니 관시도 역시 관중도 역시
대부인데 제후가 아닌데 제후처럼 가림막을 세운 거야. 그래서 그 가림막은 그다음에 또 하나, 그다음에 나라의 임금이 양 임금끼리 그 우호 관계를 위해서 반점을 두었는데 관씨 역시 반점을 두었어. 흉내를 낸 거야. 그랬더니 관씨가 예를 안다고 한다면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되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밑으로 보시면 그렇다면 관중은 예를 압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임금이 나무로 문을 가리면 그도 역시 가리고 그다음에 임금이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해 반점을 차리면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해서 양군지호 임금께서 양국 간의 우호를 위해서 반점을 차리면 관씨 역시 반점을 차려 놓았소. 이런 관중이 예를 안다고 하면 누가 예를 모르겠는가,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하극상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극상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그 글자를 한번 이제 보겠는데 그 숫자가 여기서 이제 숫자가 요게 그다음에 이게 있죠. 요거는 이제 그 나무 그다음에 새울 새울 숫자예요. 요거는 이제 새울 숫자고. 근데 요거는 추상적.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정부. 이거 좀 예를 들어서 이제 수립이다 그러면 정부. 그다음에 이제 계획 이런 거를 이제 수립한다 할 때 추상적인.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거야. 구체적. 넘어진 걸 세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요 숫자를 쓸 때는 다시 한번 써 드릴게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건 넘어진 걸 세운다는 뜻이야, 이거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추상적으로 뭐 정부라든가 계획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세워 놓는다는 말이 뭐 그 눈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머릿속에는 추상적인 거. 그 부분은 제가 또 하나 이제 요 부분 이제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 부분을 안 해 드릴 수가 없는데 요 부분이요. 보세요. 요 부분이야, 요 부분. 요 부분이 1번이 세옹지마에서 나오는 변방세자가 있고요. 그죠? 변방세자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막힐 색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생문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생문이다 그러면 가림막을 얘기하는 거야. 생문이다 그러면 가림막을 세워놨다 이게 가림막을 가림막을 세웠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가림막이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죠? 가림막.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인데 이제 요 부분이 이제 글자가 비슷한 게 이제 나오니까 몇 가지 해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까지는 같은데 요렇게 들어갔죠. 그럼 앞으로 요렇게 들어간 게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들어간 게 있어요. 요거는 물수야, 물수. 그럼 요거는 얼음빙이야, 얼음빙. 요거. 그래서 요거는 수고, 요거는 빙이에요, 빙.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앞으로 요게 3개가 들어가 있는 거는 물수고, 2개가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얼음빙이야, 얼음빙. 그래서 이제 얼음이다. 요거 이제 얼음이 들어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다? 차가울 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조개 패자가 또 들어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 부처님 또는 뭐 이렇게 뭐 위대한 사람들 또는 이제 성전 같은 데 가면 이제 돈을 이렇게 내잖아요. 돈을 내는 거를 세전이라 그래. 세전이라 그러는데 돈전자죠. 세전이라 그래. 그런 거를. 그렇게 돈을 내는 거. 그렇게 돈을 내는 거 세전인데 요 조개 패자가 들어갔잖아. 그지? 이게 돈이거든요. 이게 돈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대표적으로 구탈세자라고 그래요. 어떤 의식을 치른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그럴 때 돈을 내는 것을 이제 세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흑토자가 들어가면은 변방세라든가 또는 막힐 색자가 되는 거고, 물론 여기서는 색자예요. 요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해서 2개짜리가 들어가면 요 2개짜리는 얼음빙이라고 그랬어요. 얼음은 차갑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란자가 되고, 돈을 요 밑에 집어넣었더니 돈은 이제 구탈세자가 되네요. 구슬하게 되면 옛날부터 뭐를 하게 돼요? 일종의 이벤트잖아요. 그죠? 옛날 이벤트야. 가장 대중적인 옛날 이벤트인데. 그럼 뭐가 들어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돈을 내. 그래서 돈을 내는 거야. 그렇게 돈을 내는 걸 뭐라 그래요? 세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전. 하나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다뤄봤어요. 화면을 좀 봐주세요. 연즉 그러한즉 관중지예호, 관중이 예를 한다면 왈 관중은 예를 합니까? 이게 의문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관중이 예를 합니까?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방군수색문, 우리의 군주가 가림막을 세우면 관씨 역시 가림막을 세우고, 그래서 제후께서 임금께서 양국의 우호를 위해서 반점을 차려놓으면 관씨 역시 반점을 차리고, 대부 낮은 벼슬인데도, 그래서 그렇다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관중이 예를 안다고 한다면 누군들 예를 모르겠는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관중은 예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